불가코프가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거장과 마르가레타라는 이제 좀 두툼한 한 권짜리 혹은 옛날 번역으로는 두 권짜리인데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불가코프는 극작가입니다. 극작가이기도 합니다.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뚜루빙가의 나날들 요런 이제 드라마 희곡이 있으면 이건 또 백이군 원래는 소설이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그 극단장인가요? 뭐 이런 걸 맡았네 말았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탈린하고 통화해가지고 근데 스탈린이 얼마나 훌륭하길 얼마나 저기 해가지고 스탈린과 통화를 할 정도가 될까요? 근데 스탈린이 연극을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코프와 스탈린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핍박 이상의 어떤 것이었던 것 같고 파스테르나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숙청을 적어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용소에서 죽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 정치와 문학 혹은 예술이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엮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대목이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불가코프 이런 작가도 있고 그 거장과 마르가리타 같은 경우에는 거장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거장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거장이 소설을 씁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그 예수 처형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무죄이고 반란 따위를 시도할 그런 인물은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자기만의 사상 체계를 갖춘 떠돌이 사상가 혹은 운동가 혁명가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제 그런 떠돌이 철학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고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거장의 유비인 거고요. 소설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거장이 바로 작가 불가코프의 유비입니다. 이 스탈린 치하에서 이게 틀렸는데 틀렸다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소설적 기록이고 이게 이제 작가가 나중에 실명하고 이러면서 건강이 이제 되게 안 좋아지고 이러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완성해가지고 출간하지 못한 채로 이제 죽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쓰면서 내가 이거를 과연 출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이제 오로지 이제 문학적인 그런 소명만 갖고서 이제 쓴 작품이죠. 그런 정황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거장이 쓰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나약함과 비겁함, 정확하게 말하면 비겁함이죠. 그 주제가 그거에 대한 소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바깥 이야기는 소비에트 치하 1930년대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치하죠. 그 스탈린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속물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풍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당시에 발표됐다면 스탈린이 얘를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 일부가 발표됐기는 했거든요. 근데 소설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워가지고 평론가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솔제니친 같은 작가는 소설을 되게 쉽게 써요. 뭔 소린지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뭐야 수용소 얘기잖아. 이건 뭐야 우리 비판하는 거잖아. 혹은 반대로 훌쇼프가 보기에는 이거 스탈린 비판하는 거네. 잘 됐어. 나도 지금 스탈린 이 녀석을 까야 되는데 딱 좋아.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써먹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코프는 말하자면 미학주의 계열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하고 별개로 소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법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현악 그러니까 네, 얼루전이라 그러죠. 압류들이 또 되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작가라 여기저기 막 고전에서 가져오는 것도 많고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에트 버전의 파우스트라고 또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극작이 아니고 소설이기는 합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현대 들어와서 그래도 많이 읽히고 연구되는 이제 작품 중에 하나죠. 쭉 요 정도가 이제 저기 뭐야 그 2, 30년대 이제 소설인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또 발표되고 한 연도는 훨씬 뒤입니다. 그 당시에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망명문학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1934년 이전 문학을 이제 끊었는데 그래서 20년대 문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못 살아남았어요. 러시아에서. 여기 있다가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 해가지고 1차 망명, 2차 망명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해서 이제 망명의 웨이브들이 물결이 쭉 있습니다. 근데 나보코프가 1차 망명에 들어가든가 이제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1차 혁명 때 이미 나갔든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
망명문학의 대표 작가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분인도 망명했고요. 나보코프, 브로스키, 시냘스키 등등의 이제 작가들이 있는데 브로츠키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노벨상 그거 뭐라고 여러분들도 또 모르시고, 제 생각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보코프의 경우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망명 작가인데, 먼저는 그 미국 작가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다가 국내에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보코프의 주가는 나날이 올라가는 거예요. 러시아 본토에서도. 그래서 갖고 옵니다. 이 러시아 문학 쪽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작가 이렇게. 근데 이제 작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작가의 이 귀속성을, 작가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 말로 썼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코프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쓴 문학, 그거는 러시아로 썼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쓴 문학, 그거는 미국 문학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나보코프는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러시아어 소설도 자기가 직접 영어로 다 옮깁니다. 옮기면서 내용을 또 대거 바꿔버려요. 그 반대도 또 자기가 했던가 아들이 했던가 해갖고 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리고, 나보코프를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을지 진도 봐서 모르겠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후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 이제 그 누구지? 엘튼 존처럼 이제 대리모 이렇게 써가지고 동성애자 부부임에도 아이를 낳는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개런티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잠시 이제 궁금했고, 아무튼 이제 이 망명 작가 이제 그룹이 있고요. 다시 본토로 오시면은 그 문제 1934년입니다. 문제 1934년에 망치를 빵빵빵 두드려서 SR을 모든 예술의 이제 원칙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학은 전부 다 SR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거푸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는 어떤 문학을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SR이 그 세계 예술과 그 미학적 원칙들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의 정의 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19세기 리얼리즘을 비판적 리얼리즘이라 부르는데, 그거 대비 이제 SR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회주의 예술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의 정의. 네. 그러니까 미학적 원칙,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3. 사회주의 예술 개념의 동의어로서, 그러니까 그냥 예술, 4. 소비에트 문학 스타일의 정의,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문학 스타일, 그러니까 전부 단 거예요. 그러면은 문학이 뭐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춤이나 뭐, 그러니까 무용이나 뭐든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위기에 이제 봉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SR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견본을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학에서 견본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리끼의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고리끼의 어머니라는 작품 자체는 190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SR이 선포됐다는 거는 언제예요? 193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상당히 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견본 모범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니네들도 이것처럼 써봐 하고 이제 제시를 한 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SR 기준에 맞는 그 어떤 작품도, 그러니까 1934년 이후에 쓰여진 그 어떤 작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은 고리끼의 어머니보다 덜 읽힙니다. 덜 평가되고, 이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R의 대가라고 평가받는 작가가 숄로호프입니다. 이제 숄로호프는 당시에 그냥 뭐 누릴 거 다 누린 그런 작가인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로 치면 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하고 문화예술위원장 뭐 이런 거 다 하고 노벨상도 받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숄로호프가 쓴 고요한 동강 또 많이 읽혔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주 평가도 좋았고 뭐 등등등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숄로호프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징후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두 작품 정도는 가져와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교양 수업이니까 고리끼 얘기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